그리고 정신도 같이 받았어요. 엄마가 불안해하면 탯줄에서 애기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그로부터 엄마가 탯줄로 떨어지고 나서 아이는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이 신체적인 탯줄은 끊어졌을지 몰라도 엄마와 이 마음에 엄청난 끈은 쇠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이 반응에 따라 아이들이 반응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20살이 넘으면 성인이 되니까 이제 분리되는 건데 20살까지는 부모의 그래서 그런 책임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그만큼 책임을 지고 아이를 올바르게 지도하고 사랑해주고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틱장애가 결국은 엄마의 심리하고 거의 연결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 틱장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걔들한테 물어봐요. 네 엄마는 어떠니? 그러면 그 엄마들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요.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았고 가끔씩은 자꾸 화를 많이 내고 자꾸 잔소리를 많이 해요.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걸 보면서 엄마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최면사들이 가끔씩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최면사는 누구일까? 이 사람들 중에서 누구일까요? 종교인? 종교인도 어찌 보면 어떤 그런 긍정적인 최면사일 수도 있죠. 그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최면사는, 최고의 최면사는 엄마이다. 최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을 최면을 건다 그러잖아요. 엄마가 사랑의 최면을 걸어버리면 아이는 사랑의 씨앗으로 자라나는 것이고, 엄마가 두려움과 공포의 씨앗을 아이들에게 최면을 걸면 아이들은 엄마 무서워, 엄마 싫어 벌벌 떠는 소심한 아이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틱장애와 엄마의 성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듯 아토피나 알레르기 이런 공포증도 결국은 심리 문제하고 결국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화가 나면 막 이렇게 긁잖아요. 머리가 화가 나면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스트레스, 분노, 화가 많이 나면 자꾸 가렵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하면 가렵지 않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알레르기 증상이나 아토피가 생기는 거예요. 가끔씩 TV에 보면 정말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엄청 심했는데 저 자연에서 한 3달 정도 살았더니 아토피가 사라져버렸다. 왜 그럴까요? 물론 자연 자체의 치유적인 좋은 공기, 에너지도 있지만 전 더 중요한 게 자연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져 버렸다. 이것도 가끔씩 그래요. 아토피 있는 친구들을 보면 의외로 성격이 좀 예민하고 불안한 경험들이 또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막 그냥 운동장에서 뒹굴고 뭐하고 재미있게 친구랑 놀고 싸우고 재미있게 뭐 놀고 음식도 잘 먹고 그런 아이들은 아토피나 알레르기나 그런 게 없어요. 음식도 이것저것 다 잘 먹어요. 엄마 앞에서 할 말도 다 하고 학교에서도 할 말도 다 하고 그런 자유로운 아이들은 아토피, 알레르기와 같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건강해요. 이미 면역력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너무 아이가 착한 아이처럼 온실 속의 화초처럼 긴장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생기니까 면역력이 없으니까 자꾸 시름시름 감기에 잘 걸리게 되고 이런 아토피나 비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가끔씩 요즘에 보면 아이들 뭐 병원에서 4년, 5년 치료를 받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은 걸 봐요. 근데 그 친구들 심리를 쭉 보다 보면 이런 어떤 두려웠던, 불안했던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전 공통점을 꼭 보게 돼요. 그럼 이 심리만 최소한 치유를 해도, 물론 병원 치료를 해야 되죠. 병원 치료를 하면서 그런 심리적인 치유가 잘 되면 훨씬 빠를 텐데, 그 부분을 엄마나 어떤 주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화가 나면 자주 가렵고 두통 생기고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감기에 잘 걸려요. 행복한 사람은 정말 감기에 안 걸리대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자꾸 우울하고 예민하고 스트레스 잘 받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감기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아이들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심리가 안정되지 못하면 마음이 병이 들고 몸이 병이 든다. 그것을 원효대사님께서 일체유심조라고 하셨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편안한 마음은 편안한 생각과 편안한 실제를 만들고, 불안한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함과 각종 병과 고통을 만들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난 자식은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가야 하는 마음. 그것이 부모의 최고의 역할이고, 이 아이를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최고의 저는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요즘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어떤 말 안 듣는 아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말 안 듣는 부모님 속상하잖아요. 근데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죠. 왜 내 아이가 말을 안 들을까? 저희 때도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도 뭐 말 많이 안 들었죠.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왜 내가 말을 안 들었을까? 그만큼 불만이 많았어요. 내 엄마 아빠가 내가 원하는 거 조금만 들어줬으면, 내 마음 좀 이해해줬으면 그러길 바랬는데, 내 부모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자꾸 나에게 잔소리를 하고 때론 나에게 질책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죠.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나는 부모에게 저항할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엄마, 아빠, 나 속상해, 이 소리예요. 나 마음이 너무 아파. 내 목소리 좀 들어줘. 나 힘든 마음 좀 들어줘. 나 좀 쉬고 싶어. 이런 어떤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말 안 듣는다고 더 짜증내게 되고 질책하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들은 더 속상해지고 슬퍼지고 외로워지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 우울증이 심해지면 결국은 자살이죠. 우울증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자살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 우울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울증, 자살에 가기 전의 단계들이 ADHD, 틱장애, 뭐 알레르기, 아토피나 이런 심리적인 결핍, 면역력이 안 되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의 전조 증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너무 증상만 보지 말고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실제적인 마음을 한번 봐야만이 더 이상 내 아이가 앞으로 더 큰 고통을 맞이하지 않게 됩니다. 아이들이 가출을 하거나 자퇴하는 것도 다 그런 어떤 심리들인 거죠.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가출하는 아이,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꿈을 꾸기 위해서 가출하는 아이. 근데 거의 이건 없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정말로 내가 정말 이건 하고 싶다, 어떤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모님 제가 꼭 성공하겠습니다, 가출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면 아름다운 건데, 이런 아이들은 거의가 없죠. 거의 대부분 왜 가출할까요? 집이 싫으니까, 집에 있는 게 답답하니까. 그러면 집에 있는 두 기둥이 누구예요? 엄마의 기둥, 아빠의 기둥. 이 두 사람 중에 한 분이라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에게 좀 편안하게 해줬으면 조금 숨이라도 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이들 어찌됐든 가출을 하게 되는, 아니면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워요. 그러면 아이들은 가출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는 거죠. 아니면 뭐 부모님 뭐 이혼을 하셨거나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문제나 그런 걸로 이제 갈등을 아이들이 자꾸 보다 보면 당연히 여기가 싫으니까 가출하게 된다. 그래서 가출하는 아이가 나쁜 게 아니라 가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 환경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부모라면 최소한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왕따라는 것도 뭐 아이들이 앞으로 정말 겪어야 되면 안 되는 일이죠.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왕따는. 왕따는 거의
정말로 보이지 않는 살인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있다면 내 아이가 남들에게 그 왕따를 시키는,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아이가 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죠. 그래서 또한 내 아이가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마음을 강하게 키워줘야 되겠죠. 근데 자꾸 내 아이를 마치 공부만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버리고 허약한 아이로 만들어버리면 당연히 친구들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나는 당연히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그럴 때 못된 아이 몇 명들이 싸잡아서 괴롭힌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친구는 정말로 정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왕따는 정말로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정도의 상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모라면 기본적으로 아이에게 그런 좀 설령 부족하고 조금 좀 떨어지고 공부 못하고 좀 약한 친구들을 좀 보살피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교육시켜야죠. 공부 잘해라 그딴 거 하지 마시고요. 좀 사람이 살아갔을 때 정말 사람 같은 마음, 타인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러면서도 너의 꿈을 위해서 지금 네가 하는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아이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공부만 잘하면 장땡이야.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공부는 장땡이 아니죠. 공부는 1순위가 아니죠. 공부는 행복을 위한 하나의 조건일 뿐이죠. 공부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부모는 좋은 교육을, 좋은 선량한 마음을 가르쳐주는 게 저는 최고의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제가 봐서는 ADHD나 T장애나 이런 어떤 심리적인 문제, 신체적인 증상이 덜 와요. 왜냐하면 그런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런 친구들은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요. 재미있게, 즐겁게. 그러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취미활동도 좋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좋아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자체가 긍정적인 아이니까 뭘 해도 잘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친구들은 자기가 또 뭘 좋아하는지도 알아요. 그러면 부모는 정말로 그렇게 공부하라고 잔소리하지 않아도 오히려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부모도 편안하고 아이도 편안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ADHD T장애 이런 것과 관련돼서 부모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은 이야기를 좀 다뤘습니다. 아마 부모님들께서 이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는 게 아니고요. 이걸 정확히 알아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원인, 어떻게 결과가 됐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게 내 탓이요라고 해야죠.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길렀으니까. 그런데 자꾸 이러시면 안 되죠. 얘 때문에 내가 속상해요. 얘는 왜 이렇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해보셨나요? 내가 매일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 아들이나 딸도 옆에서 공부하겠죠. 근데 중요한 게 정말 아이들을 탓하시려면 내가 먼저 그렇게 똑같이 모범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부지간에 매일 싸우면서 아이한테 싸우지 마라 친구들하고 그러면 안 되죠.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고 사랑하면 굳이 잔소리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래서 부모가 제일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 아이의 모든 심리적인 문제 때로는 신체적인 문제, 신체화 장애, 전환장애와 같은 거는 거의 저는 대부분 엄마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비껴나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엄마가 그만큼 아이한테는 신과 같은 소중한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게 엄마 잘못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가 책임을 지고 이 아이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중요한 존재이고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있고 그 엄마에게는 그런 사랑의
에너지가 가장 많은 또 모성이라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의 역할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을 어머니가 빨리 자각하셔야 되겠죠. 내가 그렇게 역할이 소중하고 대단하다면 우리 아이에게 질책할 거 한 번 더 칭찬해주고 잔소리할 거 잔소리하지 않고 공부하라고 막 하려다가 아들에게 엄마 우리 아들하고 한번 우리 놀러 갈까? 라고 해줄 수 있을 때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 엄마를 편안하게 하려면 제가 아빠 얘기를 많이 안 해서 좀 엄마들이 속상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엄마를 이제 엄마가 편안해야지 아이가 편안하잖아요. 근데 엄마를 편안하게 하려면 또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아빠죠. 그래서 아버지 역할도 엄청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빠가 엄마를 속을 썩이면 매일 술만 먹고 속 썩이고 엄마 무시하고 그러면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엄마도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분풀이를 하게 되는. 그래서 아빠가 항상 엄마를 편안하게 더 배려해주고 항상 엄마가 그렇게 아내가 고생한 거에 대해서 항상 알아주고 고맙다라고 그렇게 아빠가 해줘야지 엄마도 편안하고 아이도 편안하고 그래서 가족 전체가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밖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훨씬 더 즐겁게 일하게 되고 어머니는 물론 사회생활도 잘 되시고 집안에서도 행복하게 자기의 삶을 누릴 수도 있고 아이는 아이대로 집에서도 편안하고 학교에서도 학교생활도 편안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히 살아갔을 때 한 가정이 정말로 건강한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꼭 뭐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잘 고민하고 생각하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이 부분을 잘 알면서도 하지 못한 경우는 엄마인 내가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게 투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빠인 내가 어릴 적 상처나 내 스트레스를 감당 못해서 자꾸 아내나 아이에게 투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아빠라면 내 자신을 먼저 바꾸는 연습을 하고 내가 엄마라면 내 자신을 먼저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심리치료든지 명상이든지 종교생활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보게 되면 우리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보여요. 아, 우리 아이가 엄마인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구나. 우리 딸이 아빠인 나 때문에 요즘에 우울증에 걸렸었구나. 아이고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앞으로 더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갖다 보면 우리의 삶이 서서히 변화될 것이고 이런 어떤 문제들도 어떤 꼭 약물치료가 정답이기보다는 그것도 뭐 물론 하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족 간의 사랑이고 스스로의 어떤 심리치유, 자기 성찰,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한 요 정도 마치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엄마 아빠는 결국은 자식을 다 사랑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좀만 더 지혜로운 부모가 된다라면 훨씬 더 좋은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 강의를 한 것이지 엄마 아빠가 문제입니다 이거를 제가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